진짜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망한 자리였어요. 위치가 어땠냐면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음식점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었거든요. 칼국수, 한식 뷔페, 카페베네 등 진짜 망한 자리들만 들어갔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망한 자리에서도 3번씩이나 억대 매출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걱정도 많았고 주변에선 그 망한 자리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수없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달랐어요. 주방도 그대로 쓸 수 있었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고 또 최소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망한 가게라서 오히려 저한텐 기회였던 거예요. 그 가게를 처음 봤을 때 왜 망했을까 하고 그때 생각해보니 아이템과 준비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이템이 현저히 트렌드에 안 맞았고, 둘째, 상권 분석 없이 감으로 들어왔고, 셋째, 오픈 후 직원들이나 사장님이나 집 나간 분위기처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이템과 준비 부족이 문제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이 자리가 안 된 이유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더라고요. 미리 아이템 변경을 하고 생각하고 카페였던 자리를 음식점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 들어간 곳은 100평짜리 칼국수 집이었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인분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매장 전체가 완전히 지쳐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운영하던 자리여서 기본 구조는 괜찮았지만 손볼 곳이 많았어요. 저는 주방은 그대로 살리고 홀 동선과 테이블 배치, 현관 입구를 전면 개조해서 고깃집으로 리뉴얼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서 여기 완전 새로 생겼네? 할 수 있도록 현관 위치까지 변경했어요.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건 공간의 흐름과 동선의 재설계였습니다. 그렇게 오픈해서 3개월째 되는 달에 1억을 찍으면서 망했던 자리가 완전히 살아난 순간이었죠. 두 번째 매장은 한우고깃집, 숯불닭갈비, 샤브샤브, 한식 뷔페로 계속 바뀌며 망했던 곳이었어요. 전 사장님은 오랫동안 버티다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가 인수하러 갔을 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봤어요.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았거든요. 에어컨, 집기, 주방 설비, 테이블 등 모든 걸 그대로 살리고 권리금을 단돈 600만 원에 인수해서 인테리어는 거의 손대지 않고 도배, 바닥, 간판, 청소 정도만 진행했습니다. 대신 컨셉을 깨끗하고 청결한 고깃집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월 1억 매출을 달성했고 시설은 그대로 아이템과 감각만 바꿔서 대박난 케이스였죠. 이 매장은 매출이 가장 높았던 곳이에요. 세 번째 매장은 35평 규모의 카페베네 매장이었어요. 1,0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그쪽 상권을 보니 주변에 콩나물 해장국집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싶었죠. 그렇게 해서 콩심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했어요. 운영이 안정되자 2년 후에는 트렌드에 맞춰 곰탕 체인으로 리뉴얼하고 간판과 사인물 교체비로 6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메뉴만 바꾸면서 손님층이 더 넓어지고 매출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니 부대찌개 브랜드가 다시 또 강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자리 잡아서 월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접근성 좋은 대로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프랜차이즈 한식으로 트렌드에 맞게 변경시키고 월 매출 2천짜리 매장을 5천 매장으로 성공시켰어요. 제가 이 매장은 한식 브랜드로 계속 체인지업 시켰어요. 계속해서 한식 브랜드를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했죠. 사실 한국 사람 소울푸드 몇 가지가 있어요. 카페를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메뉴는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부대찌개 브랜드로 안착했어요. 이유요? 점심 저녁 술자리까지 다 커버되는 메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안전한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시장의 흐름에 맞게 바꿔온 결과예요. 그리고 이 세 매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망한 자리였고 권리금이 낮았고 또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저는 그 흐름을 읽고 구조를 바꾸고 방향을 바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유에서 더 나은 유로 창업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본사는 방향만 잡아줄 뿐이고 진짜 매출은 점주의 태도와 아이템 선택에 달려 있어요. 결국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너무나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트렌드에 맞게 아이템, 즉 꾸준히 팔리는 아이템을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 결국 알게 된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진짜 중요한 것은 감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끝에 알게 된 창업의 진짜 순서 궁금하시죠? 근데 일반인이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이템을 찾거나 망한 자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해서 구조를 계획하는 것부터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또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리뉴얼 창업은 초기 비용의 30에서 50% 절감할 수 있고 또 상권 검증이 이미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 기본 시설이 또 거의 다 갖춰진 구조라서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리스크에서 아주 유리한 경험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왜 망했는지 상권 분석. 여기 상권은 좋은데 아이템이 틀렸는지, 인테리어 동선이 잘못됐는지, 또 고객층과 메뉴 구성이 안 맞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망한 가게라도 어떻게 인수하는지, 그 인수하는 실질적인 구조도 몰라서 임대차, 계약 변경, 영업신고, 승계, 집기, 자산의 감가, 어떤 평가, 인테리어를 유지보수하고 견적된 현실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을 계산한 법도 알려드리고, 또 세 번째는 운영 시스템을 몰라서 현장에서의 분석 관리, 손님 동선, 회전율, 또 점심 저녁 타겟층, 직원 관리, 또 어떤 브랜드 할까, 또 어떤 메뉴가 잘 팔릴까에 집중하다 보면 운영에서 결국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데이터로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놓은 전자책을 준비했어요. 다 망한 자리에서 3번이나 억대 매출을 낸 실전 노하우, 이 비법을 제가 전자책에 다 담았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만큼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